최근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뜨거운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하죠. 메타버스 관련 공모주가 따상상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애널리스트인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3D 가상의 디지털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실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능케 하는 3D 가상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요, 영화 관람도 가능하고 또 SNS 활동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메타버스가 정말 미래의 혁신을 가져올 산업일까요? 아니면 바람을 타는 단순 테마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게 처음에 2004년도, 5년도에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억 명이 매일같이 쓸까를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는 저는 이제 어떤 우리들의 삶의 방식, 디지털 삶의 방식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메타버스 플랫폼 한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올인원 플랫폼 성격으로서 시장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이 부분들이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엔터, 뭐 유통, 패션, 광고 또 나아가서는 사회운동이나 정치 영역까지도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용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세대 혁신을 가져올 산업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내 메타버스 기업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일단 메타버스 관련 생태계에서 구분해서 봐야 될 부분은 플랫폼, 즉 트래픽을 일으키는 그 원천 플랫폼을 영위하는 기업이냐 또는 그 주변부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 AR이나 VR 기술들을 공급하는 기업이냐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은 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Z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이고 제페토. 최근에는 SK텔레콤에서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이 출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네.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AR, VR 기업으로는 최근에 상장한 넥스트가 이제 AR 솔루션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이제 VFX 즉 특수효과 그래픽을 하는 기업들이 또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반 기술을 공급하는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냐, 메타버스의 네. 기능이 가능하도록 부품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냐의 두 축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메타버스 맞습니다. 하면 미국의 로블록스를 많이 드는데 로블록스는 네. 최근 어떻습니까, 상태가? 일단 로블록스는 올해 3월 달에 45불 공모가로 상장을 한 이래 100불까지 터치를 하면서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예. 최근에는 살짝 조정받으면서 여전히 80불 정도 수준의 주가의 이제 뭐 견조한 우상향 추세를 계속 그려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화 기준으로는 50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 공모를 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강한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상장한 이제 넥스트 같은 이제 AR 솔루션 기업은 공모가 대비 5배, 6배 이렇게 폭증을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예. 그 외에 아까 언급드렸던 VFX 기업들인 위즈윅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경우도 최근 석 달간에만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오르면서 예. 이 메타버스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자본시장에서 이 유동성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업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는데 로블록스도 아직 이익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메타버스 네. 기업은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제트, 우리의 제페토만 지금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까지는 일단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메타버스 쪽에 기반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VFX 기업들은 예. 사실 업력이 오래됐고 메타버스 외에도 다른 쪽 솔루션들, 예를 들면 이제 영화 쪽 특수 효과라든가 광고 쪽에 들어가는 그런 특수 효과 쪽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흑자 기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 흑자를 내는 기업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기반 이미 기술 기업 중에 있습니다. 네, 이미 상장을 한 기업도 관심이지만 상장을 네. 앞둔 IPO를 앞둔 메타버스 기업에도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 어떤 네네. 기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네. 글로벌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네. 3D 팩토리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3D 이 기업 팩토리. 같은 경우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복수의 이제 기관 투자자 유치를 받은 상태고요. 또 이미 매출은 100억대로 조금 다소 작은 사이즈지만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안정적으로 나고 있고 또 메타버스 기반 기술로 볼 수 있는 3D, VR, 홀로그램과 관련된 이제 컨텐츠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빠르면 1, 2년 안에도 IPO가 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3D 팩토리 지금 이익은 내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꾸준하게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산업이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산업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일단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좀 유관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쪽이 광고와 쇼핑, 유통 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라고 하면 어떤 뭐 배너 광고나 동영상 광고를 많이 떠올리셨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입점하는 형태로 아예 거기서 온라인 환경하에서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배송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쇼핑, 유통, 패션 이런 쪽에서의 산업의 어떤 관행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바꿔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쪽이 게임 엔터 큰 틀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메타버스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콘서트가 디지털 콘서트가 급격하게 보급이 되는 과정에서 보시면 어떤 실사화된 컨텐츠들은 우리가 유튜브 또는 여러 가지 위버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그래픽 형태의 어떤 컨텐츠들은 MZ세대한 그런 컨텐츠들은 또 메타버스 콘서트의 개최 횟수나 개최 규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맥스트 또 자이언트 스텝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런 네, 기업들은 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성장성, 수익성을 좀 좋게 보시나요? 일단은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각각 이제 AR이나 이제 VR 관련된 기반 기술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VFX 쪽에서는 상당히 탑 티어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 동종 기반 기술 내에서 1위 기업이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충분히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주가가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느냐. 분명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가 최근에 공모가 대비로 4, 5배 이상 오른 부분은 2년치, 3년치 향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선반영을 한 것 기준으로도 어떤 멀티플,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으로 50배로 훌쩍 넘어가고 있어서 그 플랫폼 기업보다도 기반 기술 기업이 더 받아도 되느냐. 사실 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메타버스라는 것에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실제 이 용어 자체가 사용된 지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어떤 산업군, 산업 분야를 좀 선정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워낙 익숙한 단어시겠지만 AI,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이 저는 메타버스만큼이나 성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AI 캐릭터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서 봤을 때 메타버스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혁신시키는 기술이었다면 인공지능은 사람 그 자체를 대신해서 물리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어떤 노동 또는 기술 또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들이 있고 그런 부분 쪽에 관련된 시장을 좀 추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한 30조 원 가량 됐었는데요. 5년 안에 300조. 그러니까 5년 안에 10배 정도로 뭐 메타버스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이 인공지능 산업 분야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AI 인공지능 산업을 좀 주목해달라. 그런 제안이네요. 자, 메타버스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